용어의 이름을 내가 이해를 하고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 나오는 말들을 다 이해하고 사용할 수가 있으면 됩니다. 요게 큰 흐름 하나에. 알겠어요? 그 다음 나머지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참 거짓에 대한 내용이에요. 참 거짓의 판단입니다. 없어요. 없어. 참 거짓의 판단이야. 한자로 진이 판정이라 합니다. 혹시 참진 거짓 위자야? 참 거짓 판정을 하자 이거죠. 참 거짓 판정을 할 때 P면 Q이다라는 것을 참 거짓 판단할 때 첫 번째 제일 쉬운 게 우리는 대입이었습니다. P에 있는 것을 Q에 대입할 거야. 처음 나오는 문제. 알겠습니까? 두 번째는 뭘 이용해? 진리집합을 이용합니다. 두 번째는 뭐야? 진리집합을 이용할 거야. 진리집합 뜻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가정을 만족하는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이야. 알겠죠? 진리집합을 어떤 상황이면 P이면 P에서 Q로 가는 게 참이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면 얘를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얘의 설명이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좀 어려워집니다. 첫 번째는 너희들은 알고 있는 원소 나열이 돼 있으면 쉽게 포함된다는 것은 알 수 있어. 두 번째로는 수직선에 나타내야 됩니다. 얘는 원소 나열법으로 안 될 거고 조건 제시법으로 설명이 돼 있거나 아니면 수직선에 나타내서 포함 관계를 설명해야 돼요. 이 두 번째까지가 조금 보통 문제로 나오고 세 번째는 교육과정에서 빠졌지만 나오곤 합니다. 나오곤 하는데 나온다고 생각하고 풀어야 돼요. 평면으로 갑니다. 평면으로 가면 포함 관계가 확실히 보입니다. 이런 거지.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면 xy는 0보다 크다. 다른 것도 많아요. 간단한 예시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어떨 때 주로 사용되냐면 문자가 두 개일 때는 문자가 하나, 수직선 나타나는 것은 문자가 하나야. x가 1보다 크면 x가 3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요. 문자가 두 개 나오면 평면에 나타내면 포함 관계가 잘 보일 것이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가 부동식을 잘 안 배웠어. x가 0보다 크다는 어디냐? 면 x가 0보다 크다는 것은 여기입니다. x가 0보다 크다 여기야. 이해됩니까? x는 0이 y축이야. 그리고 y가 0보다 큽니다. y가 0보다 큽니다. 두 개 어떤 부분? 고라고 했으니까 공통 부분 여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xy가 0보다 크다는 것은 어디를 말해? 양수, 음수. 뭐들을 말하고 있냐면 여기랑 여기를 말하고 있어요. 포함 관계가 보인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요거는 간단한 예시야. 너희들이 문제를 봤는데 이게 잘 안 보여. 문자가 두 개요. 평면에 나타내 보면 이게 포함 관계가 더 눈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평면에 나타내 보면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얘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부등식입니다. 부등식의 영역입니다.
자, 부등식의 영역이 내용상 많이 빠졌어요. 아예 내용이 빠졌어. 문제에 잔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알겠어? 이 말은 부등식 영역을 풀지 않아도 문제는 풀 수 있다. 풀지 않아도 풀 수 있어. 하지만 부등식 영역을 이용해서 풀면 쉽게 해석이 된다는 내용들이야. 지금까지 선생님 고등상 할 때도 많이 해줬어요. 꽤 그림을 그려가지고 영역 해가지고 이런 상황이다는 설명을 해줬어요. 알겠어요? 그런 내용들을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난이도 있는 문제는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는 문제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면 되겠어요. 이해됐어요? 세 번째가 반예입니다. 반예. 반예는 뭔 뜻이야? 얘가 거짓일 것 같아. 참일 것 같다는 것은 할 수 없어. 거짓일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어떻게 증명해야 될지. 포함관계가 잘 안 보여. 그럼 어떻게 돼? 거짓인 놈을 집어넣어주면 되겠다. P, Q. 당연히 P가 Q 안에 들어있어야 명제가 참이 되는데 이 부분은 들어있지 않죠? 이 부분이 반예를 제시하는 부분이야. 다시 말해서 P-Q, PQ 여의 교집합 이 부분이 반예가 되는 부분이야. 그러면 명제 개념 문제에서는 반예가 될 수 있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해줄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번째, 대우법이 있어요. 대우법. 본 명제에 대한 증명이 힘들면 대우 명제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거고, 본 명제와 대우 명제는 참거짓이 똑같습니다. 됐어요? 참거짓이 똑같아. 그래서 대우법을 쓴다는 것은 뭐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야 되냐면 부정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부정, 같다. 같다의 부정은 같지 않다. 크다의 부정은 작거나 같다. 이고의 부정은 또는 공의 부정은 요, A의 부정은 A여. 됐습니까? 뭐 이 정도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떨 때 대우를 쓰겠냐? 우리가 대우는 쉬운 쪽으로 가야 돼. 본 명제가 굳이 쉬운데 대우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얘하고 얘는 누가 더 쉬운 거야? 준, 누가 더 쉬워? 같다, 같지 않다? 우리는 비슷합니다. 실은 비슷해. 하지만 같다가 쉬울 거라는 거야. 크다, 작거나 같다는. 크다가 작거나 같다는 것은 작거나 같다는 겁니다. 이유는 얘 때문에, 등호 때문에. 등호 때문에 얘를 쓰는 거야.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어. 이거 또는 뭐가 쉬워? 이거가 쉽습니다. 공유는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아. 둘 중에 아무나 써도 됩니다. 선택을 할 때 잘 보이지 않으면 바꿔서 문제를 풀라 이 말이 되겠어요. 그게 대우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명제는 참거짓을 판단하는 게 큰 흐름이 다야. 알겠지? 이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은 진리집합을 이용해서 문제를 제일 많이 풀고 대우법도 꽤 많이 이용을 합니다. 대우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알겠죠? 나머지는 다 용어 정리야. 자, 정수 n에 대하여 두 조건 PQ가 PQ야. 명제 P가 Q가 참이 되도록 하는 A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뭔 말인지 몰라? 뭐 쓸 거야? 진리집합을 이용할 거야. 얘는 어떻게 됩니까? A란 조건은 실수네. 얘는 그러면 뭐부터 뭐까지? N부터 N 플러스 1까지. 그리고 A를 넘기니까 X는
n 플러스 a부터 n 플러스 1 플러스 a까지. 맞나요? 등호는 여기. 두 번째는 x가 2a보다 작다 했으니까 2a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부터 2a 플러스 1까지. 가정, 결론. 얘가 어떻게 된다?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참이 돼야 되니까. 문자가 너무 많아요. 헷갈립니다. 얘는 몇 칸? 몇 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칸? 한 칸? 한 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칸? 몇 칸? 4A칸. 4A칸. 됐습니까? 기본적으로 얘가 들어가려면 4A가 1보다는 더 커져야겠네. 커져야겠지. 기본적으로. 그래서 A는 4분의 1보다는 크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야겠네요, 일단. 그리고 문자가 너무 많으니까 방법이 없어. 어떻게? 그려. 순서가 어떻게 돼야 돼? 왼쪽 거, 오른쪽 거, 오른쪽 거, 왼쪽 거, 요놈은 왼쪽 거, 오른쪽 거. 그림이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 모르더라도 요 정도는 생각할 수 있겠지. n 플러스 a, 여기가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여기가 아니다, 거꾸로 썼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여기가 n 플러스 a, 여기가 n 플러스 1 플러스 a, 여기가 2a 플러스 1. 그래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n 플러스 a보다는 작아야 되고 n 플러스 1 플러스 a보다는 2a 플러스 1이 더 커야 된다. 등호는 상준이 등호 되냐 안 되냐? 등호 돼야 안 돼. 안 볼 거야? 아니 등호 되냐고 안 되냐고 요거. 되죠? 지금 요 식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도 쉬워 보이지가 않네요. 쉬워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뭐야? 쉬워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뭐야? 문자가 두 개라서 그렇습니다. 문자 정리를 해볼게요. n이 마이너스 3a 플러스 1보다 큽니다. 얘를 n으로 해서 정리할 거냐 a로 해서 정리할 거냐는 것은 요건 경험인 것 같고 모르면 어쩔 수 없습니다. a로 정리하는 게 좀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됐네요. 요건 정리. a로 할 거냐 n으로 할 거냐 요것만 생각하면 된다겠습니다. 알겠어? 이 다음엔 어떻게 풀까요? 문자가 몇 개? 두 개. 문자가 두 개. 이게 뭐죠 지금? 둘 다 만족해야 되겠지. 둘 다 만족해야겠지. 지금 둘 다 만족해야 돼. n이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은 게 둘 다 만족해야 되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은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됐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1이 이렇게 돼야 되고 그러면 a는 얼마다? a는 4분의 1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됐어요? 자, 이렇게 풀었어. 틀릴 가능성이 70%입니다. 70%, 80% 가능성이 많습니다. 뭘 해야 돼? 자, 우리는 얘가 n이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이렇게 적었고 당연히 얘가 더 크니까 지금 이렇게 식을 적어서 a의 범위를 구했습니다. 여기에 빠진 내용이 딱 한 가지가 있어. 뭐가 빠졌을까요? n은
정수라는 사실이 빠졌어요. N은 뭐라고? 정수라는 사실이 빠졌어. 그래서 A에다 4분의 1보다 크니까 4분의 1을 넣어봤어요. 여기다 4분의 1을 넣어봤어. 여기다 4분의 1을 넣습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4분의 1 넣었으니까 4분의 1이 되잖아. 얘는 4분의 1보다 크고 4분의 1보다 작다는 기본적인 범위가 아까 내가 요거랑 똑같은 말이라고 지금. A가 4분의 1보다 크다고 하더라도 4분의 1에 대해서는 n이 정수값이 없어. 이 풀이가 어려운 점이 이겁니다. 됐어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 정수가 들어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좀 센스가 있는 친구는 이런 생각을 하겠지. 여가 4분의 1이고 여가 4분의 1이니까 얘를 벌리면 되겠지. 벌리면 누가 먼저 들어올 것이냐 생각을 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겠네. 1이 먼저 들어오든지 0이 들어오든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1이 들어오려면 A가 1보다 커야 돼. 0이 들어오려면 얘가 0보다 작아야 되겠지. 얘가 1이 들어오려면 A가 1보다 크다가 있고 0이 들어오려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1이 0보다 작아서 A는 3분의 1보다 크다. 얘가 더 크다. 얘가 만족하면 되겠네요. 0이 들어와도 되고 1이 들어와도 되니까. 그러지? 그래서 최소값은 3분의 1이 되겠다라는 건데 풀이가 너무 어렵네요. 너무 어려워. 풀이가 너무 어려워.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풀이는 자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하세요. 선생님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한 풀이를 어떻게 풀어줬냐면 풀고 정수를 집어넣어서 확인을 했다. 요거는 우리의 풀이 방법론에 있어. 그래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통해서 풀어줬어. 알겠어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다시 해서 그래 줄게요.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넘어간 거잖아요. 여기서 힘들었어. 공통부분 찾기. 자, 뭐 때문에 힘들었다고? 문자가 2개였기 때문에 힘들다. 얘를 일반적인 풀이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그래프로 가야 됩니다. 일반 풀이가 되려면 뭘로 가야 돼? 그래프로 가야 돼. 그런다고 하더라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 n이 뭔 조건이 있냐면 정수 조건이 있어서 힘들어.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를 뭘로 본다고? 다시 얘기할게요. 문자가 2개짜리인 부등식은 그래프로 문제를 풀라고요. 그래서 가로축을 뭘로 보고? 가로축을 A로 보고 세로축을 N으로 봅니다. 가로축을 A로 보고 세로축을 N으로 볼 거야. 나는 뭔 말인지 모르겠어. X, Y로 바꾸세요. X, Y로 바꾸면 돼. 그래서 Y는 X. 얘가 N은 A. N은 마이너스 3 플러스 1. 좀 더 급하게. 여기 있는 풀이는 좀 어렵습니다. 이거 이 문제 어려워. 알았어요? 부등식 쪽에서 사실 여기 문제는 아니야. 여기 문제가 아니라 부등식 문제야. 부등식에서 난이도 있는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문자 2개짜리 연립부등식으로 나올 거야. n이 a보다 작아요. n이 a보다 작은 건 어디? 아래쪽. n이 a보다 커 어디 말해? 위쪽. 그럼 어디를 말합니까? 이쪽입니다. 이쪽. 이쪽에 있는 누구? a의 x좌표의 최소값. 여기에 있는 뭐의 최소값? x좌표의 최소값.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단 조건이 뭐였어? n은 정수였습니다. 정수 라인을 여기다가 그어야 돼요. 0, 1, 마이너스 1. 그림이 조금 잘 그려졌다면 가장 작은 a 값이 여기인지가 보일 거야. 그림이 잘 안 그려졌으면 여기도 구해봐야 되고 여기도 구해봐야 되고 여기도 구해봐야 돼.
얘는 아까 했던 거야. 1입니다. 얘는 조금 더 했던 거야. 0 집어넣었던 거예요. 요 점이 지금 3분의 1이야. 얘는 안 했어, 얘. 얘. 여기가 얼마가 됐던 거? 마이너스 1이 됐던 거. 사실 얘가 먼저 걸리니까 할 필요는 없어요. 얘가 마이너스 1이 걸리는 겁니다.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마이너스 1을 넘기면 A는 3분의 2네요. 요 점이 A가 3분의 1, 3분의 2, 요 놈은 A가 1이야. 요 놈이 좀 더 위에 있네요. 자, 이 문제가 조금 달라지면 아주 어려워집니다. 어떻게 나올 수도 있어. 얘를 만족하는 정수 n이 두 개이다 라고 나올 수가 있잖아. 지금 우리는 정수 하나만 찾은 거야. 요 점 하나만 찾은 거야. 그랬더니 3분의 1이라는 값이 나왔고, 두 개가 들어가려면 요 점하고 요 점이 들어가야 돼요. 세 개가 들어가려면 요 점하고 요 점 두 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A가 3분의 1일 때 하나 들어가고요. N은 0. 3분의 2일 때 0하고 마이너스 1 두 개. A가 1일 때 마이너스 2하고 1 두 개가 들어가서 총 4개가 됩니다. 여기까지 가면. 범위로 쓰면 두 개가 들어가면 범위로 쓰면 3분의 2부터 1까지 요러한 풀이로 넘어가는 거야. 다음에 나올 거야. 이게 난이도가 있는 문제야. 이 문제 나오면 거의 대부분 틀립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어. 뭔 설명했다고? 다음에 나올 거니까 문자가 2개짜리 연립부등식은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면 그래도 풀이를 넘어갈 수 있구나. 이 정도는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다음 39번 다음은 전체 집합 이후 공집합이 아닌 세 부분 집합 ABC의 관계를 나타낸 명제입니다. 어떤 X가 P의 원소가 아닌 거에 대하여 X는 A이고 X는 C의 원소가 아니다. 자, 어떤을 아까 부정은 어떤 안 했니? 어떤의 부정이 뭡니까? 모든이야? 어떤이 쉬워? 모든이 쉬워? 모든이 쉽죠? 하지만 어떤도 어렵진 않아요. 어떤을 말로 하면 하나라도. 어떤을 말로 하면 어쩐다고? 하나라도. 그래서 억지로 모든을 바꾸는 것이 더 힘들어질 수 있어. 어떤을 바로 해석하면 뭐라고? 하나라도. X가 P의 원소가 아닌 거 하나라도 X는 A에 있어야 되고, 됐습니까? C의 원소가 아니어야 돼요. 그러면 해볼게요. B의 원소가 아닌 것이 있죠. B의 원소가 아닌 거 여기가 어떻게 있어야 되고, A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C가 아닌 부분에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이런 부분은 뭐야? A 빼기 여기 이 빼고 여기네. 여기 A만 있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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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만 있는 거. 총 4가지가 되네요. 가 해석 됩니까? 얘를 문장을 바꿔서 해석하면 훨씬 더 힘들 거야. 해석되죠? B가 아닌 놈, 어떤 놈 하나라도 이렇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X가 아닌 놈은, A가 아닌 애들은 모두 C 안에 모든 C 안에 있는 거. 다시 X가 A의 원소가 아닌 모든 C에 있는 원소에 대하여 문제가 해석된가요? X가 A가 아닌 모든 C의 원소에 대하여 얘하고 얘는 어떤 내용이죠? X가 A의 원소가 아니면서 C 안에 있는 원소인지
아니면 X가 원소가 A의 원소가 아닌 애들은 다 C에 들어있는 건지.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뭐뭐인 조건이잖아요. X가 A의 원소가 아니면서 C에 들어있는 것들은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됐습니까? A의 원소가 아닌데 C에 들어있는 거. A의 원소가 아닌데 C에 들어있는 거. 여기 이걸 말하겠죠. 됐습니까? 얘네들은 B 안에 있어야 된다 이거죠. 뭐를 말하고 있어? C-A를 말하겠죠. 이 말은 뭐라고? C-A를 말하고 있다고. C-A는 B에 들어있어. C-A는 B에 들어있어. C-A는 B에 들어있어. C-A는 B에 들어있어. 얘를 말하고 있네요. (51번) 이거들 질문하는 거 봤을 때 다음 시간에 시험 보면 또 엉망으로 보겠구만. 자, 요 문장은 요즘은 좀 없는 건데, 네 조건 PQRS 중에 반드시 참인 것은 진리집합으로 뭘 말하면 요를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참인 것은, 반드시 참인 명제는 요를 말하고 있어요. 그랬어요? 항상 거짓인 건 공집합을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 PQRS 중에 U가 되는 놈을 찾아달라 이 말이 되겠네. 얘를 읽어가면서. 알겠죠? 자, 얘를 보통을 쓸 때는 보통은 뭘로? 연결을 해서 씁니다. 일단 연결을 해서 쓰고 뭘 찾아? 전체를 찾는 거야. 진리집합으로 바꾸는 거야. P이고 Q R 안에 있네요. 그 다음에 R은 S 안에 있어요. 어렵네. 어려워. 자, 그러면 내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볼게요. P이고 Q인 거. P이고 Q인 거는 R 안에 있어. 얘네들은 R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됐어요? R은 다시 어디 안에 있어? S 안에 있어요. P는 Q 또는 R에 있습니다. 더 크게 그렸어야 했는데. P는 Q 또는 R. Q 또는 R. 여기를 말하고 있네. 그럼 이 부분이 없어야겠네. 이 부분이. 더 크게 그렸어야 됐네. P는 이렇게 있어야 돼요. 다음에 not P는 not P가 어디 있습니까? P가 어디 있어? 요거 부분. 요 부분이 P야. not P는 바깥 부분이야, 이게. 이 바깥 부분은 S 안에 있어야겠죠. 그러겠지. 그러면 뭐야? 현재 P는 S 안에 들어있는 거고, P는 S 안에 들어있잖아. 그러면 아는 사실이 P는 S의 부분집합이고 P의 여도 S의 부분집합이네. 그러겠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S가 되겠네요. 상황에 맞게 일단 벤다이어그램 그려놓고 뭘 찾는 거야? 전체를 찾는 거네. 요 말하고 요 말이 지금 S는 U라는 말이네요. 다음 2번 뭐야? 너희들이 풀어. 어지러워. 다시 읽어보세요. 너희들이 어지러운 만큼 나도 어지러울 거니까. 자, 62번 갈게요. A가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등호 조심해야 되고, 명제 중에서 참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모든 x에 대하여 절대값은 양수죠. 그러지? 얘는 기본적으로 0보다 크거나 같죠. 근데 a는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어때? 틀렸겠지. 이런 건 어떻게 해? 반예. x는 1이면 안 된다 이렇게 반예를 드는 거야. 알겠죠? 0부터 1인 모든 x에 대하여 0부터 1 사이는 그래프가 보이죠? 이렇게 0부터 1 사이 0부터 1 사이 이게 아니죠.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면 얘가 1이니까 0부터 1 사이는 이 부분을 말하고 있죠. 이 부분은 a보다 작다 1보다 작다 참이네요. 됐어요? 어떤 실수에 대하여 얘네들은 어떤 실수 x란 말은 하나라도 0부터 1 사이 애들 하나라도 얘를 만족한 애는 a보다 크다. 거짓이네요. 하나도 없어. 이 부분은 1보다 큰 애들보다는 큰 애가 한 번도 없다 이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조심하십시오. 52번, 62번은 문제 좀 너무 쉽게 나왔고 약간 말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모두는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 어떤은 하나라도 있으면 되겠다 이 말이에요. 63번 u가 있어요. 명제 x가 10의 약수이면 6의 약수야. 10의 약수이면 x는 6의 약수고 그 외에 대한 얘기는 안 했잖아. 이해되니? 그 외에는 관계가 없다 이 말이 되겠죠. 참이대 들어가는 10의 이하의 n의 합을 구하시오 이제. 그렇지? 나머지 얘네들은 얘기 안 했기 때문에 다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이고 x가 10의 약수이면 10의 약수인 거 뭐 5하고 10만 따져주면 되겠지. x가 10의 약수라고 했으니까 n은 자 우리가 원소를 적을 땐 기본적으로 n은 1 아니다 1 아니다 3 아니다는 것은 암묵적으로 우리는 약속을 한 겁니다. 원소를 두 개 적지 않아요. 알겠어요? 예전에는 있었어.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1, 2, 3 빼고 10의 약수는 뭐 있어? 1, 2, 50 맞게 적었네. 1, 2, 50 10의 약수이면 6의 약수이다. 거짓이니까 얘는 틀렸고 끝났네요. 나머지 애들 4부터 10까지 중에 5하고 10 빼면 되겠네요. 다음 64번 가본의 A일 동안 여름 휴가 중 날씨를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습니다. 자, 명제를 읽을 때는 정확하게 가정, 결론 순서대로 읽어야 돼요. 명제를 우리 공부하는 상황이니까. 거꾸로 읽으면 안 됩니다. 거꾸로 읽으면 안 돼. 알겠죠? 비가 오지 않은 오전 있고 오후가 있고 오전 오후가 있고 비가 오고 안 오고가 있어요. 여기가 오전, 여기가 오후, 여기가 비 왔어. 얘는 안 왔어. 비가 오지 않은 오전 5번. 비가 오지 않은 오후 7번. 맞나요? 오후에 비가 온 날은 오전에 비가 오지 않았어. 이 날은 오전에 비가 오지 않았어. 이렇게 오겠지. 그럼 얘를 x라 쓰면 x는 얼마야? 5보다 작겠죠? 5에 비가 x로 왔어. 근데 오전에 안 왔다 이거지. 뭔만 이해되니? 5보다 작다 이해돼? 오전 또는 오후에 비가 오는 경우는 8번 있었어. 오전 또는 오후. 8-x 이래 된가요? 오전 또는 오후에 비가 오는 경우 8번. 이게 뭐냐면
겹치는 게 없습니다. 오전 비 오는 거 셌고 오후 비 오는 거 셌잖아. 언어적으로 겹치지 않는다고. 분할이 되는 거야, 분할. 끝났습니다. 다 적었으니까 오전의 개수와 오후의 개수는 당연히 같겠죠. 4번. 얘는 이제 이쪽 내용이 아니라 복소수 내용이야. 여기 딱 있는 말은 알파의 켤레 복소수는 베타이다. 알파의 켤레 복소는 베타다. 베타는 알파 바이다. 가정입니다. P가 Q에 기한 필요 조건. 그래서 필요 조건 나오면 뭐로 바꾸라고? 충분 조건으로 바꾸고 충분히 참이되는 거죠. 순서가. 그러면 요렇게 가는 게 충분이고 요렇게 가는 게 참이라고. 다시 말해서 여기서 지금 얘가 Q 조건이겠지. 얘에서 이렇게 가는 것이 참이 되는 걸 찾아달라. 그래서 여기 기억 니은 디귿이 알파 베타는 켤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나요? 됐어요? 주의사항 중에 필요 충분 조건이 있습니다. 자, 필요 충분 조건은 충분 조건도 되고 필요 조건도 됩니다. 필요 충분 조건은 충분 조건도 되고 필요 조건도 된다 이거야. 혹시 이제는 뭐라 나오냐면 필요 충분 조건 중에 둘 중에 하나만 말을 하면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닌 것은 이렇게 말이 나온다고요. 이 필요 충분 조건도 충분 조건이야. 합하고 곱이 실수면 켤레다. 맞으면 맞다 하고 틀리면 뭐가? 그럴 것 같다. 틀릴 것 같다 하면 반예야. 뭐라고? 반예. 실수에 실수는 곱이 실수겠지. 니은 합은 실수이고 차는 순호수야. 순호수란 말이 있다는 말은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하나 헛수였다는 소리지. 순호수란 말 나왔다는 것은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헛수였다는 소리잖아. 근데 알파가 헛수면 실수가 될 수가 없지. 합이 베타가 실수라면. 그러면 알파도 허수, 베타도 허수. 실수가 되려면 허수 부분이 어째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되겠지. 뺐을 때 순호수가 되려면 실수 부분이 부호가 반대가 돼야겠지. 그래서 얘는 참이 됩니다. 알파 베타의 실수 부분은 같고 알파 베타는 실수야. 실수 부분이 같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A 플러스 BI하고 A 플러스 CI 실수 부분이 같습니다. 알파 베타의 곱이 실수야. 두 개가 실수가 되는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B랑 P가 마이너스 C가 되느냐 이 말이잖아. 그럼 얘 뭔 부분만 생각하면 돼? 허수 부분만 생각하면 되겠네. 허수 부분 AC, BC 요게 뭐가 되면 된다? 0이 되면 되겠지. 다시 말해서 뭐가? A가 0인 상황도 있다 이 말이네요. A가 0이 되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것은 틀렸다 이 말이 되겠네요. (66번을) 설명을 해줄게요. 말이 어렵습니다. 이게 말이 어려워. 말이 어렵다겠어요? 집합 A의 원소 중 적어도 2개는 B에 속합니다. 집합 A의 원소 중 적어도 2개는 B에 속합니다. 를 부정한 나 P는 뭐야 그러면? 적어도 2개는 B에 속한다면 부정은 뭐야? 적어도 2명은 결석을 했어. 부정은? 상준아, 적어도 2명은 결석했어. 부정은 뭐야? 내 말을 들어. 생각을 해봐. 적어도 2명은 결석을 했어. 부정은 뭐야? 1명 이하가 결석을 했다 이 말이야.
언어를 내가 알기 쉽게 바꿔야 된다고. 그렇지? 얘는 뭐라고? 한 개 이하가 B에 속합니다. Q라는 말은 A의 원소 중 적어도 2개는 B에 속하지 않아요. 2개 이상이 B에 속하지 않는다고.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 돼. 자, 필요 충분 조건이라 하면 제일 쉽게 생각하는 말은 2개의 말이 똑같아야 돼. 내가 생각했을 때 이 말은 똑같은 말이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1개 이하가 B에 속한다는 말하고 2개 이상이 B에 속하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말을 했는데 이게 같은 의미를 가져야 된다고.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어떤 말인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자, A가 나는 하나, 둘, 셋, 넷, 5개 낳습니다. A가 5개 나는 생각했어요. 5개라고 나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앞에는 뭘 할 거냐면 얘를 not P를 쓸 거고 얘는 Q를 말할 거야 나는. 위에 있는 걸 속한다 할 거야. 1개 이하가 B에 속합니다. 1개 이하가 B에 속한다는 말은 1개 이하가 속한다, 1개 이하가 속한다. 0개가 속한다, 1개가 속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야. 나피는 5개라고 생각했을 때. Q라는 것은 2개 이상이 B에 속하지 않는다. 어딜 봐? 밑에를 보겠지? 2개 이상이 속하지 않는다. 2개 이상, 2개 이상, 2개 이상, 2개 이상. 다른 말을 했어요, 지금. 지금 다른 상황이잖아. 필요 충분히 되려면 2개가 완벽하게 똑같아야 된다고. 됐어요? 얘를 줄일 거냐 늘릴 거냐는 연습해봐야겠지. 만약 얘가 4개였어. 이렇게 되겠네. 그러잖아 지금. 이해되니? 얘가 3개였어. 이렇게 되네. 3개면 이렇게 된다고. 이게 똑같은 말이라고. 되니?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런 상황이다 이거야. 그래서 이 말이 이해가 되면 이제 이 식도 이제 이해가 돼. 자, A가 있고 B가 있어요. A가 지금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X개라 하고 얘를 N-X개라고 할 수 있겠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X는 어쩐다고? 1개 이하가 B에 속한다 했으니까 X는 1 이하라고. N-X는 뭐라고? 2 이상이라고. 그대로 쓴 거잖아. 1개 이하가 B에 속한다. 얘가 B에 속한다고. 얘가 B에 속하지 않는다고. 2개 이상, 얘는 2개 이상이라고. 이 말하고 이 말은 어쩐다고? 똑같은 말해야 된다고. X가 N-2 1이 돼서 얘가 1이 된다고요. 어떤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다른 말을 했는데 똑같은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죠? 숙제는 38번까지입니다. 자, 절대부등식 그 앞에 산술기하평균 이런 내용들을 좀 이해하면서 시를 조금 많이 써봐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필요하면 개념 설명 좀 하고 시험은 저기 볼게요. 2단원 명제 보겠습니다.